안녕하세요, 골든프렌즈입니다. 내가 경매 임장 썰을 몇 가지 좀 들고 와봤어. 경매 임장은 일반적인 뭐 구축이나 신축 아파트들의 임장과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. 내가 이제 경매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임장을 가봤던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포항이나 천안이나 뭐 김포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겪었던 것들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려고 해. 멀리도 갔다.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다녔어 생각보다. 경매를 갔을 때 그 임장 물건지에 갔을 때 내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특히 구축 아파트들의 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좀 중요할 때가 있어. 그 이유가 뭘까? 다 어질러져 있고 망가져 있으면 수리비가 들어가니까. 그렇지. 문을 따서 그 안에 뭐 누가 사는지, 그러니까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부의 수리 상태를 봐야 돼. 지금처럼 이렇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진,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수리비가 비싸진 상황에서는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이 수리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숫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돼. 보통 이제 한 24평 기준으로 전체 완전히 그 뭐 샤시 포함해서 완전히 풀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1,500, 2,000에도 사실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전이면 몇 년 전입니까? 불과 한 2, 3년 전이야. 풀 수리를 갖다가 1,700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 비싸다 그랬거든.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. 뭐 34평은 여기에 뭐 1.5배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부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게 수리가 잘 되어 있는 물건이면 나는 그만큼의 수리비를 아낄 수가 있게 되겠지. 이걸 안에 다 들어가서 화장실에 이런 것도 다 보면 좋지만 경매 물건들은 이제 그거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.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다. 근데 내가 만약에 물을 따서 그 내부를 볼 수가 있었다. 이게 다른 경매 입찰자들은 그걸 못 봤어. 그럼 나만이 갖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. 그럼 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수리비를 뭐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다,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전세를 줄 때도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한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. 문제는 이거 따면 안 되잖아. 안 되지. 말하는 그 딴다라는 그 표현은 열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앞으로 절차가 따로 있어.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내부의 수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 차를 이제 이걸 딴다고 했을 때 안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면 혹은 집주인이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. 이제 내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내가 집주인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 또 모르겠지만 내가 이전에 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딸 수 있었는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하려는 일을 약간 그런 시점이었었거든.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었지.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여기 지금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수리 상태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?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느꼈었고 비즈니스 캐주얼로 그냥 옷을 쫙 빼입고 결제판 같은 판때기 있잖아. 거기다가 볼펜 같은 걸 이렇게 챙겨가지고 일부러 임장하는데 그러고 갔어. 보통 임장할 때는 그냥 추리닝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가는 편이거든. 많이 걸어야 되니까. 거기는 차를 타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그 같이 공부를 하시던 이제 그 여자분도 똑같이 비즈니스 캐주얼 둘이서 2인 1조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사할 게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.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십시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갖고 여러 번 그랬어. 그때 당시 보려는 그 임장 그 물건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에 계시던 분이 이제 실제로 문을 열고 다 오셨어. 간단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내부를 이렇게 살짝 이제 봤었지.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두 명이서 갔잖아. 한 명이 그 사람의 시선을 끌고 뭐 질문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내부를 보는 거야.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 안에 그 살짝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쫙 해서 스캔을 바로 해야 돼. 경매에 들어가려는 물건들이 보통은 수리가 막 접수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기도 하겠고 그리고 벽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상태가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수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만약에 벽지 같은 게 이미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. 그러면 그 집인 뭐 올해 구축 아파트 뭐 9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올 수리를 한번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. 그 물건의 경우에는 사실 수리가 좀 안 돼 있었어. 그래서 내가 좀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은 입찰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이거 외에도 이제 천안에 1층이었는데 물건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았어.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막 이렇게 앞에서 좀 기다리면서 다른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간 동료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. 그런데 이제 앞집에서 앞집 사람이 나오는 거야. 앞에서 말소리 들리고 쿵쿵거리고 이러니까 왜 어떤 일로 오셨냐고. 그리고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지. 우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왔고 어쩌고 했는데 왜 사람이 안 사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
되게 친절하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누가 뭐 있었다가 요즘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뭐 며칠 전에 본 적 있어요. 몇 달 전에 본 적 있어요. 이렇게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. 결론적으로 아무도 안 사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우체통에 꽂혀있는 관리비 같은 거 이제 보고 그 미뤄진 내역들이나 이런 걸 보고 이 집은 이제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김포에 내가 또 한번 그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오전에 처음 갔는데 문을 뜯어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.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지가 않아. 밤에 잠깐 거기 다시 가봤는데 그곳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. 산다는 얘기야. 사람이 산다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사람이 그 사는지 안 사는지 실제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. 그렇게 밤에 가보는 게 이게 사람이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근데 너무 밤이어갖고 그때 두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 오전에 다시 이제 갔었거든. 근데 요거로 갔다가 그 하는 두드려도 안 나오지. 아마 일을 하러 갔거나 뭐 그랬을 테니까. 근데 거기 하필 2층이었어. 내가 2층이니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그 2층에 저희 그 창문 여기 사이로 보면 대충 해도 보일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한 번 보고 안 보고가 몇 천만 원 차이란 말이야. 그 조그마한 그 시도 하나가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타고 올라갔어 2층.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커튼 사이로 이렇게 베란다 이제 안쪽으로 해갖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저씨 이러는 거야. 너무 놀랐다. 와. 미친놈인 줄 알았겠지. 비즈니스 스케줄 이렇게 입고 막 한 손에 뭐 이거 그 듣고 이거 내려놓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정장 비슷한 거 입은 사람이 그 안쪽 이렇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 약간 내려와갖고 저 죄송한데 제가 뭐 집을 잠깐 볼 게 있어갖고 뭐 경매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내가 그때 이제 비즈니스 스케줄로 좀 입고 있고 젊어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은 아닌갑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넘어갔어. 사실 나는 도망치듯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 내부를 한번 보는 게 경매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게 뭐 몇 천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시도였으니까.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다른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풀도록 하고 모험이었네. 그치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